아굴라스 해류는 남아프리카 동해안을 따라 흐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류입니다. 1991년 오셔너스호는 해류와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40노트의 강풍, 9m의 파도, 부실한 정비와 잘못된 결정들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오셔너스호는 프랑스에서 건조된 그리스 소유 크루즈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원래 1952년 7월 보르도에 있는 포쇼티에르 들 라게론에서 장 르부르라는 이름으로 진수되었습니다. 이는 마사제리 마리팀을 위해 건조된 4척의 자매선 중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 이름 발음을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배는 길이가 153m이고 폭이 20m이며 흘수선 아래로 7m를 차지합니다. 승객 550명과 승무원 25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여객선으로 처음 운항한 도서는 마르세유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를 잇는 항로입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배는 미쿠나이, 안쿠나, 이스턴 프린세스 등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고 이후 피레우스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스의 피레우스에서 1976년에 오셔너스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원래 대형 횡단 여객선으로 건조된 오셔너스는 그리스의 에피로티키 라인에서 크루즈선으로 운항하기 전에 대대적인 개조 작업을 거칩니다. 1988년부터 1991년 사이에 에피로티키 라인은 2척의 선박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기함인 페가수스호는 화재가 발생해 얕은 바다에 침몰하고 여객선 주피터호는 화물선과 충돌해 82m 깊이의 바다에 가라앉으며 4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1991년 오셔너스호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TFC 투어스에 8개월간 인대됩니다. 이 배는 거의 40년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노후화의 흔적이 보입니다. 선체 외부를 이루는 금속판인 외판 중 몇 개가 느슨해져 있습니다. 최근 모잠비크로의 항해에서 이 배는 일부 샤워실과 화장실을 통해 오수가 역류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수리는 오수 저장 탱크에서 여러 개의 고장난 역류 방지 밸브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환기 파이프도 오수 탱크에서 제거되어 발전기실과 저장 탱크 사이에 10cm 크기의 구멍이 남게 됩니다. 수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역류 방지 밸브와 환기 파이프는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8월 3일 오후 3시 에오셔너스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트런던에서 더반을 향해 출항합니다. 폭탄 위협 때문에 출항 시간이 지연됩니다. 야니스 아브라니스 선장은 20년간의 항해사 경력과 30년간의 선원 경력을 가진 베테랑 선장으로 배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배가 시속 40노트의 바람을 맞으며 9m에 달하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자 해상 상태는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평소처럼 뮤지션이자 엔터테이너인 모세일스와 그의 아내 트레이시가 함께하는 출항 파티가 가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거친 바다 때문에 그들은 장소를 포시즌스 라운지 내부로 옮겨야 했습니다. 모스, 트레이시, 그리고 선상 엔터테인먼트 팀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폭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선실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폭풍은 더욱 거세집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웨이터들은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며 음식 쟁반을 쏟지 않고 나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배가 파도와 바람에 흔들릴 때 식탁 위의 식기들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딱 바다 크루즈에서 원하는 상황이죠. 선박에는 수선 아래 시 체스트라고 불리는 바다로 통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선박은 엔진을 식히고 밸러스트 탱크에 분배할 바닷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체스트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밤 9시 30분 트란스카이의 거친 해안 근처에서 기관실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선박은 전력을 잃었습니다. 선박의 기관사는 아브라니스 선장에게 선체에 물이 침투해 발전기실이 침수되고 발전기가 합선되면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전력이 없으니 엔진이 멈추고 선박은 거센 파도 속에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계속해서 차오르다가 마침내 공기 배출관이 있어야 할 격벽의 10cm 구멍에 도달합니다. 바닷물이 격벽을 뚫고 들어와 오수 탱크를 가득 채웁니다. 이 저장 탱크의 역류 방지 밸브가 수리를 위해 제거된 상태에서 물은 주 배수관을 따라 위로 이동합니다. 샤워기, 변기, 그리고 폐기물 처리 장치들이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 시체스트에서 들어온 물이 오수 저장 탱크를 거쳐 선실 안으로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기관실에 있던 승무원들은 침수된 구획에서 탈출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들은 비상 상황에서 표준 절차인 하부 갑판의 격벽 해치를 닫지 않습니다. 엔진이 꺼지면서 선박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던 관성에서 생기는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선박이 거친 바다 위에서 멈춰서 흔들릴 때 파도는 점점 약해지는 외부 선체판을 세차게 때립니다. 승무원들은 경보를 울리지도 않고 승객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상황을 알리는 안내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짐바브웨 출신의 음악가 모스일스와 그의 아내 트레이시 그리고 동료 엔터테이너들은 배가 평소와는 다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배가 우연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선실과 복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셔너스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로레인 베칠 크루즈 디렉터가 그들에게 선장이 승무원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로 이동해 배에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즉시 탑승할 수 있는 승객들을 태우지만 구명보트를 가득 채우지 않은 채 탈출합니다. 그들은 줄을 끊기 전에 구명보트조차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모스와 트레이시는 지체하지 않고 남은 구명보트들을 각각 최대 90명의 승객을 태워서 바로 띄우기 시작합니다. 구명보트의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들은 조류와 바람 그리고 파도에 떠밀려 떠다닙니다. 배가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구명보트를 계속 띄우는 것이 너무 위험해집니다. 거의 220명의 사람들이 침몰하는 배에 남아 있습니다. 모실스와 몇몇 승객들은 대피를 도와줄 승무원을 찾기 위해 선교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선교는 무인 상태입니다. 모스는 무전을 사용해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컨테이너선 네드로이드 모리셔스호에 탑승한 데트마르 선장이 메이데이 호출에 응답합니다. 모스는 자신이 선상에 있는 기타리스트이며 승무원들이 선교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잠시 충격적인 무능함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진 후 데트마르 선장은 모스에게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어서 오셔너스의 좌표를 방송하고 근처에 있는 선박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며 남아프리카 당국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남아프리카 해군과 남아프리카 공군은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헬리콥터 16대를 파견합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승객과 승무원들을 와일드코스트의 커피베이에서 남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인근 정착지인 헤이븐과 홀인더월로 공중 수송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네덜로이드 모리셔스호의 데트마르 선장은 구명보트와 승무원들을 투입해 승객들을 태웁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헬리콥터는 해군 잠수부 2명을 오셔너스호의 갑판에 내려보내 대피 작업을 조율하도록 돕습니다. 아브라니스 선장이 가장 먼저 줄을 섭니다. 해군 잠수부 폴 와일리는 그를 옆으로 밀치고 여성, 어린이, 노약자 승객들이 먼저 대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와일리는 노약자 승객을 찾으러 자리를 비웁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브라니스는 승객들을 밀쳐내고 스스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구조되고 있습니다. 16대의 구조 헬기 중 13대는 남아프리카 공군의 푸마 헬기이며 이 중 9대가 침몰하는 선박의 갑판에서 220명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주변 지역에서 생존자를 수색합니다. 구조 헬기들은 앞쪽과 뒤쪽 갑판에서 승객들을 들어올리며 공중 발레와 같은 움직임을 펼칩니다. 헬기들은 번갈아가며 승객을 태우고 해안으로 이동시킨 뒤 다시 선박으로 돌아옵니다. 크루즈 디렉터 로레인 베츠는 노인, 여성, 어린이가 우선 구조될 수 있도록 신경 씁니다. 줄리언 버틀러, 모스 힐스, 트레이시 힐스, 로버트 볼트만 등 엔터테이너들은 침몰하는 선박 갑판에서 마지막 5명에 포함됩니다. 탑승한 581명 전원이 7시간에 걸친 구조 작전 동안 안전하게 해안에 도착합니다. 다음날 오후 3시 30분 오셔너스호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선리가 들려 올라갑니다. 선수는 약 90m 깊이의 모래바닥에 부딪힙니다. 60m가 넘는 선미 부분이 물 위로 솟아오릅니다. 몇 분 후 배는 천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오셔너스호는 선수 부분이 바다를 향한 채 우현을 바닥에 대고 멈춥니다. 아브라니스 선장은 스포트라이트에 잡힙니다.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선장처럼 아브라니스 선장도 수백 명의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배를 떠납니다. 승객들의 대피를 돕는 사람은 오직 선상 공연자들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구조 작업을 조직하고 헬리콥터에서 구조를 감독하기 위해 일찍 배를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니스는 승무원들의 무전기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 통신 장애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선 명령을 내리면 내가 언제 떠나든 상관없어. 배선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니 머무르고 싶으면 남아도 돼.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를 지휘 중에 비전문적인 행동의 예로 묘사합니다. 1992년 아브라니스 선장과 다른 장교들은 위기 상황에서 승객들을 돕지 않고 배에서 도망친 혐의로 그리스 조사위원회에 의해 과실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아브라니스는 감옥에 가지 않았고 그의 고용주인 에피로티키라이는 그가 은퇴할 때까지 페리의 지휘를 맡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광고 없이 이 채널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패트리온 가입을 고려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무료 가입 또는 광고 없는 영상, 조기 시청, 라이브 QA 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멤버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뵙길 기대합니다.